안녕하세요, 헬리입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죠? 저는 지금 멜번에 와 있습니다. 멜번으로 지역 이동을 한 상태이고요. 6월 초에 에어즈락 리조트 퇴사를 하고 한국에 잠시 들어가서 3주 동안 요양을 하고 오느라고 좀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에어즈락 리조트에 어떻게 지원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면접 때 제가 받았던 질문이랑 면접 꿀팁들, 그리고 제가 서류에 합격한 이력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공개를 해보려고 해요. 에어즈락 리조트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에어즈락 리조트는 채용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 그냥 한국말로 에어즈락 리조트 채용이라고만 쳐도 그 채용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접속을 하면 현재 올라와 있는 다양한 포지션들이 이렇게 쫘라라락 떠요.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그 포지션을 찾아서 들어가서 그냥 지원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구글에 에어즈락 리조트 채용이라고 검색을 하면 사이트가 두 개가 뜹니다. 둘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가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첫 번째 거 눌러볼게요. 접속을 하시고 조금만 내리면 지금 지원 가능한 포지션을 볼 수 있는 빨간색 버튼이 있고, 여기에 들어가서 위치를 NT주 율라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원 가능한 포지션이 쫙 뜨고, 여기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포지션의 뷰 잡 버튼을 눌러주시면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다시 아래로 쭉 내려서 어플라이 나우 지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력서 제출하고 개인정보 작성하고 또 질문에 답변한 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합격 불합격 여부는 일주일 이내로 메일로 다시 전송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관련 내용을 제 블로그에도 공유를 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합격 불합격 여부 메일도 전송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룸어텐던트도 지원을 했었고 F&B도 지원을 했었는데, 룸어텐던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탈락했다고 일주일 이내 메일이 왔어요. 탈락 메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F&B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 정도 지나고 서류 합격을 했다라는 메일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케바케가 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합격 불합격 여부가 메일로 바로 전송이 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어떠한 메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합격한 경우에는 메일이 이렇게 오고요. 서류를 합격을 했으니 인터뷰 날짜를 잡아보자, 이렇게 해서 링크가 하나 같이 와요. 그래서 그 링크에 접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 인터뷰 날짜를 잡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가 합격한 이력서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저의 이력서입니다. 그 F&B를 지원을 하실 경우에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너 와인에 대해서 잘 아냐? 질문들이 한 3개, 4개 정도 있었는데 라떼아트를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F&B 지원하려면 라떼아트를 하는 게 좀 장점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당당하게 저의 부족한 실력의 라떼아트 사진을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경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바리스타 업무만 많이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는 F&B 어텐던트를 뽑는 거는 뭐 주문도 받아야 되고 결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그런 것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수행한 업무 내용을 조금 그 부분에 맞춰서 좀 수정을 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About Me, 저에 대해 그 요약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에어즈락 관련된 내용을 조금 추가를 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나 진짜 에어즈락 리조트 들어가고 싶다, 이 이력서는 에어즈락 리조트만을 위한 이력서다라는 거를 조금 보여주기 식으로 에어즈락 관련된 내용을 조금 넣었습니다.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자격증 넣는 부분에는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뭐 하나라도 도움이 되겠지 하고 그냥 다 넣었거든요. 근데 경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처럼 직무에 맞게 수정을 하시던가 아니면 좀 가라 경력으로 넣는 사람들은 많이 보긴 했는데, 자격증은 절대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자격증은 서류 합격하고 그 인터뷰까지 합격하면 그 이력서에 너가 기재했던 자격증 사본을 모두 제출해라 이렇게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에는 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만 첨부를 해야 됩니다. 절대 자격증은 거짓말 치시면 안 돼요. 지금 와서 다시 이 이력서를 보니까 그렇게 딱히 거창한 거 없는 단순한 이력서인 것 같은데, 왜 합격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룸어텐던트는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제가 룸어텐던트 지원을 할 때도 가짜 경력을 안 내고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이력서를 냈어요. 그래도 룸어텐던트랑 조금 연관을 지으려고 뭐 재고 관리하고 뭐 물건 이렇게 스탁하는 거 위주로 근무를 했다라고 해서 이력서를 작성해서 냈는데, 거의 다 카페나 뭐 바리스타 이런 쪽이었잖아요. 불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서류의 합격과 불합격의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보는 거는 관련 경력이 있느냐를 꼭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10월 초에 그 서류를 지원을 했는데 10월 10일에 F&B 서류 합격했으니까 인터뷰 날짜를 잡자라는 메일이 도착을 했고, 그 메일에 들어있는 링크에 접속을 해서 10월 17일 일주일 후에 면접 일정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호주는 주마다 시간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면접 일정을 잡을 때는 본인이 있는 주를 기준으로 시간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브리즈번에 있을 때 4시로 일정을 잡았어.
그러면 4시, 그냥 브리즈번 시간으로 4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그거 지원을 했을 당시에는 썸머타임 시행되고 있었던 시기라서 그 면접관이 있는 시드니랑 브리즈번이랑 1시간 시차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접관한테 메일로 한번 물어봤는데 너가 있는 주의 기준으로 하면 돼 라고 하셔가지고 브리즈번 시간 기준으로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면접 예상 질문. 제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면접 예상 질문을 한번 쫙 뽑아봤어요. 여기서 제가 실제로 면접을 할 때 받았던 질문들을 공개를 할게요. 면접관이 딱 한 명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면접관이 되게 여러 명 있거든요. 저는 그중에서 아만다라는 사람이랑 면접을 봤습니다. 룸 어텐던트 면접 보는 사람이랑 FM 면접 보는 사람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만다와 면접을 봤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실제로 받았던 면접 질문 목록입니다. 가장 먼저 받은 질문이 에어제라 리조트 울룰루 여기 완전 고립되어 있고 너 여기서 일할 거면 여기로 이사 와야 돼. 그거 괜찮아? 라는 질문이었고 여기서는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당연히 괜찮다. 네, 좋아요. 저 고립된 곳 좋아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너의 비자 상태에 대해서 말해줄래? 해서 그 당시에 제 비자가 퍼스트 비자였고 5개월 남은 시점이어가지고 나는 지금 비자 만료일은 2026년 5월인데 내가 만약에 그곳에 가게 된다면 난 거기서 세컨 비자와 서드 비자를 다 딸 것이기 때문에 9개월까지 근무를 할 수 있어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3번 자기소개 해줘 경력 포함해서. 저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나는 다양한 호스피탈리티에서 일을 했었어. 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그래서 나는 카페에서도 일을 했었고 레스토랑에서도 일을 했어. 나는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을 정말 즐겨. 왜냐하면 나는 사람을 좋아하고 음식을 좋아하고 그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정말 즐기기 때문이야. 거짓말이죠. 그리고 나는 지금 바리스타로 어디에서 일하고 있고 레스토랑에서도 일을 하고 있어.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도 했어요. 나는 사실 호주에 오기 전부터 에어제라 리조트에서 근무하는 것을 꿈꿔왔다. 왜냐면 이 에어제라 리조트는 정말 특별한 장소이고 문화적인 가치가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에어제라 리조트에서 정말 근무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FFP 팀에 내가 속할 수 있다는 이 기회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익사이티드하다. 이런 식으로 좀 부풀려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너 호스피탈리티 업종에서 얼마나 일했어? 이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냥 뭐 호주에서 일한 거는 6개월이지만 한국에서는 뭐 카페랑 뭐 레스토랑에서 뭐 3년, 4년 정도 근무를 했어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 다음 에어드랍 리조트에 지원한 이유가 뭐야? 나는 정말 사람과 음식 그리고 여행을 정말 사랑해. 이 이유가 내가 호스피탈리티에서 일하는 것을 즐기는 이유야. 그리고 나는 정말 많은 호스피탈리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네 매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긍정적이고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자신이 있다. 내가 특별히 에어제라 리조트에 빠진 이유는 그것이 정말 특별한 위치에 있고 내가 이곳에서 일하면서 울룰루도 즐길 수 있고 인디지니어스 오스트레일리안 컬처를 또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다.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손님들에게 정말 굿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고 고객들이 만족하고 행복한 채로 떠나는 모습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자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맞는 인재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 다음 질문은 너 에어제라 리조트에서 아는 거 있어? 이거였어요. 질문이 설마 나올까 싶어가지고 답변을 작성을 해놓긴 했는데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너네는 뭐 다양한 스타일의 호텔들이 있고 뭐 울룰루와도 뭐 가깝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충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약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면접관이 갑자기 에어제라 리조트에 대해서 설명을 막 와다다다다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F&B 포지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F&B 관련된 내용으로 좀 설명을 위주로 했어요. 뭐 5성급 호텔 세일즈 인 디저트 있고 뭐 거기에는 뭐 이런 식당이 있고 뭐 거기서는 뭐 디너 뷔페가 있고 아침 뷔페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 호텔 뭐 데저트 가든 호텔에도 뭐 무슨 어떤 레스토랑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뭐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는 타운 스퀘어라고 해서 거기에 뭐 우체국도 있고 마트도 있고 뭐 다양한 리테일 샵들도 있다. 그리고 뭐 우리는 뭐 호주 원주민 문화 예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쪽으로 막 엄청 설명을 길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봤을 때는 이 에어제라 리조트에 대해 아는 거 있어? 했을 때 답변은 조금 면접관이 만족할 정도로 좀 이렇게 술술술술 하면 좀 플러스 점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너 카페랑 레스토랑 경력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해줄래?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소개에서 이미 말했는데 더 자세하게 또 말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다행히도 자기소개할 때 말할 거랑 더 자세히 말할 거랑 답변을 2개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기소개할 때는 저에 대해서 좀 더 말하면서 그 경력은 좀 간단하게 말을 했고 이 질문, 너 경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해줄래? 라는 질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한 답변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주말에는
어디 어디 레스토랑에서 바에서 일을 해. 나는 커피와 칵테일을 만들고 주문을 받고 또 결제도 하고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 물병이랑 커틀러리 같은 것도 언제나 항상 서비스를 위해 준비가 돼 있도록 해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사실 제가 여기서는 바리스타 근무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가끔 맥주 같은 것도 따르고 칵테일도 그 레시피 보고 그냥 어찌저찌 이렇게 따라서 하는 걸로 만든 적이 있어요. 진짜 한 6개월 동안 일하면서 5번도 안 되는데 아무튼 그거를 좀 포함을 시켜서 답변을 한 거죠. 그리고 주중에는 나는 바리스타로 어디 어디에서 일을 해. 여기는 정말 바쁜 카페고 우리는 하루에 몇 킬로그램의 원두를 쓸 정도로 바빠. 그래서 나는 커피를 만들고 라떼아트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 뭐 스탁 같은 거 우유 스탁도 하고 뭐 필요한 재료가 있으면 준비를 하고 유통기한 같은 것도 관리를 내가 했어. 그 답변을 했고 그리고 제가 또 브리즈번에서 단기 알바로 에카 페스티벌 푸드트럭 같은 데서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넣었어요. 그래서 나는 에카 페스티벌에서 다양한 푸드 부스에서 일을 했어. 뭐 도넛 가게, 샌드위치 가게, 뭐 커피 가게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는 다양한 셋업에 빠르게 적응하는 방법을 배웠어.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경험들이 내가 바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또 적응을 하고 손님들에게 그레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너 와인 같은 것도 잘 알아? 라는 질문이었어요. 어쨌든 F&B에서 근무를 할 거면 술을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되게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저 와인 관련된 거는 진짜 하나도 근무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제가 일했던 레스토랑에서 진짜 한두 번 정도 와인만 이렇게 따라서 그냥 나간 적 있어요. 손님이 주문한 와인 그냥 찾아서 따라서 나간 거. 그 딱 한 가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안다고 그냥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 너 RSA 말고 다른 자격증도 있어?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 호주 운전면허 자격증 있고 그 다음에 푸드 세이프티 자격증 있고 그 다음에 CPR이랑 퍼스트에이드 자격증도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CPR이랑 퍼스트에이드 자격증 있다고 했을 때 면접관이 그거 있는 거 진짜 좋은 거 같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퍼스트에이드랑 CPR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꼭 거기서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여기 되게 더웠다 추웠다 하고 날씨에 그게 엄청 커. 근데 너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서 당연히 괜찮다고 했죠. 다음 질문. 너도 물어볼 거 있어? 근데 뭔가 이 질문에 물어볼 거 없어 라고 하면 뭔가 열정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따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접이 마무리가 됐고요. 면접은 한 20분, 30분 정도 봤던 것 같아요. 다음은 면접 꿀팁입니다. 일단 면접을 할 때 화상으로 면접을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몰라서 그 면접 창을 이렇게 작게 띄워놓고 옆에다가 제가 좀 헷갈리는 그것들 좀 적어놨어요. 짜라라라. 좀 잘 안 헤어지는 그런 면접 답변들을 좀 적어놨고 면접관이 실제로 면접을 진행할 때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고 진행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면접관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을 하면서 제가 답변한 내용을 계속 이렇게 여기를 보면서 메모를 한단 말이죠. 시작할 때는 저를 봤다가 여기서 이렇게 메모를 하고 다시 저를 봤다가 메모를 하고 이러니까 컨닝을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꿀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달달 외우긴 했는데 잘 안 외워지는 것들은 옆에 조그맣게 창을 띄워놔가지고 실제로 면접관이 뭐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면접관이 이렇게 메모를 하는 동안 이렇게 슬쩍 보고 말을 했습니다. 화상 면접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할 수 있다는 점. 다음, 면접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만다랑 면접을 한 번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들어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실제로 일하는 그 레스토랑의 매니저랑 면접을 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2차 면접까지 진행을 한 거죠. 1차 면접 합격하고 그다음 2차 면접까지 진행을 한 경우인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운 좋게도 1차 면접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면접에는 좀 더 자세하게 면접을 본다고 해요. 뭐 너 와인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지, 맥주 같은 거 종류 뭐 아는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 5성급, 제가 있었던 곳은 5성급 호텔이어가지고 우리는 진짜 5성급 호텔에 뭐 그런 엄청 격식 있고 막 이런 정말 그런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근데 이런 쪽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이런 걸 또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2차 면접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1차 면접 때 봤던 약간 좀 두루뭉술한 면접 질문보다는 진짜 실제로 근무를 할 때 필요한 업무들에 대한 그런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저는 일단은 면접을 볼 때 면접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How are you?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아만다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우리 사실 지금 공석이 없어. 근데 나중에 공석이 있으면 사람을 넣으려고 너를 미리 면접을 보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약간 엥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세컨 비자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되게 불안했어요. 공석이 없는데 면접을 왜 봐?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사람을 뽑아놓는 거죠. 나중에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바로 넣으려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되게 불안했어요. 왜냐면 이거 아니면 나는 이 세컨 비자를 어디 가서 따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 막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 끝나고 한 이틀 후에
메일을 한 번 더 보냈어요. 그 면접관한테. 나 너랑 면접 본 거 정말 정말 즐거웠고 너랑 면접 본 이후에 에어자 리조트에서 더 일하러 하고 싶어졌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구질구질하게 제 이력서도 같이 첨부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 메일에 답장이 또 바로 왔어요. 나도 너랑 면접 뭐 이렇게 해서 뭐 좋았고 면접을 위해서 시간과 뭐 너의 뭐 정성을 쏟아줘서 너무 고마워. 근데 면접 때도 말했지만 우리는 지금 공석이 없어. 우리 나중에 공석이 생기면 너한테 연락을 할게. 근데 너도 혹시 모르니까 에어자 리조트 채용 사이트를 계속 들여다봐. 약간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어자 리조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막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면접을 본 이후에는 F&B 공고가 내려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필요 없구나 생각을 했는데 한 2주가 지나고 나니까 다시 F&B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집념을 보여주겠어 하고 거기에 또 다시 서류 지원을 또 했어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인터뷰를 10월 17일에 받고 한 3주 정도 지나고 11월 7일에 면접 합격했다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메일 내용에 보면 뭐 내라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폴리스 체크 하세요 이건데, 폴리스 체크는 이 메일이 전송됨과 동시에 그 받은 메일로 또 폴리스 체크하는 메일이 또 따로 와요. 다른 그 기관에서. 거기에 그냥 링크에 들어가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너 비자 승인 서류 보내라 해서 비자 그 승인된 서류 같이 첨부해서 답장으로 보냈고, 레퍼런스 2인 제출해라. 근데 이 레퍼런스는 우리가 레퍼런스한테 연락할 때 너한테 미리 연락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이 같이 왔고요. 그래서 레퍼런스는 저는 근무를 했던 매장 각각 그 커피숍과 레스토랑 매장의 매니저들로 제출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따로 매니저한테 연락을 했다라고 말을 안 한 걸로 봐서는 레퍼런스 체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제출하라고 했던 게 이력서에 기재했던 자격증 사본 같은 거 제출을 해가지고 저는 제가 기재했던 자격증들을 PDF 파일 하나로 묶어가지고 전송을 했습니다. 서류까지 다 냈고 11월 12일에 딱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이게 완전 최종 합격된 메일이에요. 면접 합격되면 뭐 웬만해서는 거의 다 합격이 되겠지만 이렇게 딱 와야지 정말 최종 찐 최종 합격이고, 이 뒤로는 각종 계약서의 서류들이 막 계속 메일로 전송이 됩니다. 뭐 직원 숙소 관련된 거, 그리고 뭐 근무 관련된 계약서 같은 것도 막 오고요. 각종 서류에 다 서명하고 뭐 입사 날짜 확정하고 이러면 그 와중에 그 언제 도착하는지에 대한 그 정보를 또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하는 그 메일이 있어요. 왜냐면 그 에어제라 리조트는 보통 같은 날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입사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날로부터 뭐 하루 전이나 전전날이나 이렇게 도착을 하면 또 공항으로 픽업을 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항공편 정보를 그쪽에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몇 월 며칠 몇 요일 몇 시 비행기 타고 거기 도착을 해라고 하면 딱 그 도착한 날에 그 에어제라 리조트 직원분께서 그 이름 이렇게 짜라라락 적힌 거 들고 서 계세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분이랑 같이 차를 타고 리조트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타임라인을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10월 초에 딱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원을 했고요. 서류 합격됐다는 거는 10월 10일에 받았고 면접은 일주일 뒤인 10월 17일에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 합격됐다는 통보는 3주 후 11월 7일에 받았고요. 폴리스 체크랑 뭐 레퍼런스 체크랑 각종 서류 내고 완전 찐 최종은 11월 12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부터 합격까지 저는 한 달 하고 또 12일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입사는 12월 10일에 해가지고 또 입사까지는 지원부터 총 2달이 걸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에어제라 리조트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면접을 받느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말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제가 에어제라 리조트에 꼭 가지고 가야 할 꿀템이나 에어제라 리조트 입사 준비를 하면서 이건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입니다.